1시 31분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정목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불사조와 불나방의 만남이고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을 한번 저희가 발굴해 볼까요?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HMM은 사실 현재 뭐 불나방처럼 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하반기에 또 그렇게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 한번 저희가 골라봤거든요. 주요 노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다시 재상승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네. 왜 아직 HMM의 차트는 우상향으로 재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HMM은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조금 급등을 하면서 선반영이 좀 돼 있었던 먼저. 부분이 있어서 네. 또 지금 현재 물량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조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HMM, 뭐 대한해운, 뭐 KSS 해운, 페노션 이 해운 업종 자체를 앞으로 하반기에 좀 주도 업종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하반기에 주요 노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재상승 추세도 맞지만 피크가 좀 찍었다 이런 인식도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좀 많이 오른 HMM 또 우리가 전환사채라든지 CB 물량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공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전환 시에는 우리가 시가총액이 매우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부담이 있다면 좀 덜 오른 페노션이나 또 대한해운도 우리가 하나의 대안주로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HMM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와 네. 함께 피크아웃에 대한 피크에 대한 그 네. 논란도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해보고 하반기부터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지금 10주째 오르고 있거든요. 네.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0주째 오르고 있어서 이게 사실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 업종이 분명히 우리가 작년 대비했을 때 기저효과가 굉장히 큰 섹터고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눌려있던 섹터라서 네. 그러한 물량 부담까지도 좀 이겨낸다면 또 기존에 치고 왔던 HMM이 또 대장주로 나설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1년 전 대비했을 때 정말 수배의 상승을 좀 했고 또 3분기에 3분의 1 정도 상황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주요 항구의 적체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12척, 올해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9척 정도 도입을 추가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해운회의 전통적인 성수기가 3분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는 사실 크게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라서 또 물동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연내 M&A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형국이라고 하던데 그럼 또 주가의 동력을 좀 잃게 되는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도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HMM을 현재 구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사실 연내 M&A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대우건설 매각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서 서둘러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30년 만기 연구채가 한 2조 6천억 정도 규모인데 이게 좀 매각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 자금이 신속 회수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아무래도 주주들의 원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주가 상승 동력원이 탄력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 업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조선업종, 해운업종 같은 경우가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던 기간들이 오래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지금 현재 외국이나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박스권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주가가 지금 현재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약간 렉이 있는데 주가가 5만 1,000원을 찍고 지금 4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우리가 차익 실현이 급하게 나왔다기보다는 좀 천천히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소화해 가면서 박스 하단에서는 또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기간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기 급등한 경우에는 좀 팍팍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구간은 어느 정도 받아주는 주체도 있기 때문에 39,000원 라인이에요. 이 구간이 급격하게 이탈이 되지 않는 이상은
상승 추세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사실 대안주로 좀 볼 수 있는 게 뭐 대한해운이 최근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고 유증이 좀 마무리가 되고 좀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에 있는데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비교했을 때 분명히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해운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비율을 유지하되 네. 대안주를 우리가 대한해운이라든지 페노션, 뭐 KS 해운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000원이 유지되는지 여부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가장 뜨거운 종목군들이고요. 바로 남북 경협주입니다. 아난티를 오늘 그 안에서 한번 저희가 탑픽 종목으로 꼽아봤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15%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는 22% 넘게 오르며 11,65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냥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죠. 남북 간 연락선이 1년 4개월 만에 복구되면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북한 측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과 북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일장 급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표님, 이번 남북 경협주 이슈 오랜만에 나온 건데 좀 네. 시간에서 우리 이 시장에서 시간을 좀 더 끌어줄까요? 아니면 단기 이슈로 소멸될까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이 남북 이슈나 또 우리가 대북 관련 또 방산 관련주는 무슨 이슈가 있을 때 한번 반짝 오르고 네. 그때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올랐다가 또 최고점 매수하고 한 수개월 동안 좀 마이너스가 지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난티는 사실은 텍트 관련주로서 좀 수혜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한 몇 년 전에 그동안 계속 뭐 우리가 남북 경협해서 그 당시 때 유명했던 종목이 뭐 아난티, 현대 엘리베이, 푸른기술, 뭐 대하TI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현대 엘리베이도 조금 탈피가 된 것 같고 또 현대건설이라든지 또 이런 건설업황이 사실 한 3년 전에 경협주의 최고 대장주가 사실 건설주였거든요. 네. 최근에 올라가는 건설주는 공급 물량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에 대한 상승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때는 그저 기대감, 이제 우리가 실적이 좀 좋아지고 뭐 공사가 시작된다, 철도 이런 부분에서 올랐다고 한다면 아난티는 거기에 좀 편승이 되다 보니까 조금 소외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상승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의미 있는 좀 강한 상승세가 현재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남북 직통선에 대한 이런 복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좀 오랜만에 이런 이슈가 나왔지만 앞으로 10시 기준에 단절됐던 14개월 만에 통신연락원 복원 이야기가 나와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인 신원, 경농, 조비 또 뭐 전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오를 때 탄력이나 이런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아난티가 결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 세력 자체는 좀 붙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눌림목에 반비례해서 상승목을 좀 크게 키워나가는 점을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아프세요? 지금 약간 좀 목이 약간 좀 잠겨서 저 마음 아파요. 아프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저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속상하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 아닙니다. 시청자님 속상하게 만드실 거예요? 네. 안 되죠? 네. 건강 챙기셔야 돼요. 네네네. 아난티도 그러면 챙겨볼게요. 저희가 지금 델타 바이러스랑 남북 이슈 소멸로 그동안 쉬었다가 오늘장 쏘아 올린 건데 그럼 네. 가질 수 있는지 매수해도 괜찮을지 대표님만의 의견 들어볼까요? 오늘의 좀 상승 장악형이 오늘 종가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종가 봐야 돼요. 이게 또 참 윗꼬리가 좀 심하게 달릴 경우에는 차트 한번 보시면 네. 현재 남북 경주 태막성으로 올라가는 건 맞는데 리조트 레저 관련주가 또 이 그쵸. 아난티이기 골프장도 갖고 때문에 있고요. 최근에 좀 오늘 같이 올라가는 CJ CGV라든지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이 엔터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의 상승 장악형이 유지가 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한 1,500원 정도가 유지가 되는 방식이 있고 다시 한번 이 상승폭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올랐을 때보다는 확실히 거래량이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전의 물량은 좀 소화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윗꼬리가 좀 많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약간의 이 부분이 매집봉이라고 한다면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그 물량을 좀 채워가는 상승폭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항상 전통적으로 아난티가 보면은 수급 자체가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수급이 조금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져서 네. 저는 1,500원 라인이 1차적인 지지 라인, 조금 속임수를 쓴다면 1,400원 라인이 좀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테마성으로 단기적인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아난티는 경협주기도 하지만 본업도 지금 잘 네.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오히려 봐도 되지 본업에 않을까. 대해서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가 보복 소비 하면서 여행, 국내 여행에 대해서 또 사실 맞아요. 아난티가 알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사실 올라갈 때 경협주보다는 좀 보다는 생명이 짧거든요, 경협주가. 근데 이런 뭐 레저라든지 보복 소비 관련주에 들어간다면 당분간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부분까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업의 가치까지 더해진다면 아난티의 진가가 나오겠죠? 두 번째 상황실에서 다뤄봤고요. 세 번째, 정말 뚜렷한 실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아프리카 TV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이 안 꺾여요. 네. 그리고 네. 이 별풍선 매출에 광고까지 얹으면서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배경 들어볼까요? 사실 뭐 근데 그동안 좀 말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 TV가 어느 정도 유튜브 쪽에서 좀 플랫폼을 뺏기고 맞아요. 이제 하루 결제 한도를 좀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성장 섹터인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정체돼 있는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면 절대 좀 나쁘지 않겠다. 또 MZ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하는 영상을 찾아보는 시대에 좀 접어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 소득이나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여파로 개인 방송 플랫폼이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이 150%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오르는 이유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대표적인 종목인데 신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주가 올라 있는 상황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 TV 현재 구간에서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이 상승하고 있고 주가도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팔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에이 팔지 말자. 다음 분기에도 실적 더 잘 나올 수 있어라고 마음을 좀 바꾸셨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좀 많이 또 달려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 같은 이제 차트를 사람들이요? 한번 보시면은 네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아침부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위로 좀 강하게 치고 가는 움직임이 있어서 네. 오늘 한번 승부수 띄우는 분들이 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 너무 많은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오늘 수급적인 부분은 좋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분명히 경기가 좋고 좀 앞으로도 주도주는 맞고 실적은 좋은데 조금 한 1, 2주 정도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지지되는지 체크해보고 오히려 이 관련주 안에서 좀 덜 오른 종목을 찾는 것도 하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안이 될 종목이 안 그래도 전 궁금해서요. 네. 제2의 아프리카를 찾아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향후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눌림목 구간 아니면 접근하기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최근에 그래도 트렌드가 이쪽 관련주 뭐 방송 미디어나 컨텐츠 OTT 관련주가 네. 그래도 또 심지어 엔터주가 최근에 좀 메타버스 관련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련주 안에서 우리가 좀 안정적인 종목을 택할 것이냐. 최근에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뭐 IMBC, YTN, SBS 이런 미디어 관련주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고 엔터주도 최근에 급등을 한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뭐 네이버 최근에 많이 올랐고 뭐 푸드나무, 뭐 키다리 스튜디오부터 해서 카카오 다 어떻게 본다면 동일 업종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OTT 관련주 중에 조금 대형 업종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스카이라이프를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카이라이프요? 네. 아직까지는 인기 종목이 아니라서 네. 많은 분들이 주가는 최근 시장 대비했을 때 꾸준하게 올랐는데 인기 종목이 된 다음에서야 좀 많이 발견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스카이라이프 한번 월봉 라인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 사실 KT 스카이라이프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 HCN 인수하면서 이 케이블 방송 쪽에 점유율이 1위로 올라서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강철 부대라든지 OTT 관련주 유튜브 이쪽 관련 다 연관이 돼 있고 실적이 현재 매우 좋아지고 수급도 좋은 상황이라서 한번 월봉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꾸준하게 보실 분들은
지금 현재 43,000원에서 4,700원까지 떨어지는 이 구간 동안에 꾸준한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 배당이라든지 또 추가 매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KT 계열이거든요. 이제 올해 인수가 좀 마무리가 된다면 아직까지는 연봉 흐름으로 봤을 때 큰 흐름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죠. 보통 이런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HMM이라든지 뭐 두산중공업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한 200% 올라가면은 그때는 우리가 또 많은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관련주이면서 수급이 크게 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고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그래도 우리가 재무 구조 굉장히 좋고 덜 오른 종목이면서 이제 좋은 라인을 지켜가는 이 스카이라이프를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종목이 나왔습니다. 스카이라이프 한번 우리 눈여겨보자. 아프리카TV에도 대안주로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 상황실 비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급락해요. 그래서 하루 효과인지가 궁금했는데 어제는 아마존이 가상화폐 제품 전략 공고에 급등했고 오늘은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발 이슈가 오래갈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우리 가상화폐 관련주 전통적으로 어저께 다 같이 올라줬어요. 네. 비덴트뿐만 아니라 뭐 우리기술투자, 다날, 뭐 하나투자증권, 뭐 심지어 두나무 관련주까지 다 올라줬는데 이 아마존이 연내 비트코인 결제 방안 추진 소재 급등을 했는데 얼마 전에 또 테슬라가 좀 생각이 나고 비트코인도 최근에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새로운 모멘텀은 좀 나오지 않았나. 비트코인 결제 수단은 허용 검토 중인데 일부 공식 언론에서는 좀 부인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좀 급하게 급등락이 매우 심해요. 이쪽 섹터가. 그래서 테마 섹터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정책적으로도 손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샀다가 아닌가 하고서 오늘 장에서는 매도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비덴트가 비트코인에 더해서 뭐 AI랑 메타버스 신사업을 확장한다라고 말했어요. 네. 그럼 비덴트는 향후 성장성이 있는 두 가지 산업의 발을 다 걸치는 회사가 될 텐데 네. 매력도 높아져요. 어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거는 미래의 실적을 다 가지고 와서 최근에 좀 급등을 했고 네. 이 가상화폐 관련주 같은 건 빗썸이 상반기 6천억 순이익이 나왔어요.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 같은 경우가 상반기 1,900원대 단기 순이익이 나와서 이런 부분이 크게 변동이 없다면 지금 주가가 아주 비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가상 암호화폐 평가 가치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가상화폐 활성화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한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은 네. 뭐 AI, 비트코인 뭐 이제 이런 섹터에서 비덴트가 관련주 중에 뭐 또 아주 많이 올랐던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술 투자가 좀 많이 올랐었던 이런 투자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고 비덴트는 좀 그거에 대비했을 때는 상승이 좀 비진했던 부분이 있고 최근에 주가 빠져서 횡보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10,000원 라인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거래량이 지난번 올랐을 때보다 딱 봐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16,000원대 매물대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거래량이 나와야 되고 10,000원 라인이 이탈이 안 된다면 어제 나왔던 뉴스 이런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온다고 보고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10,000원 라인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덴트까지 차트 확인해 봤고요.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컨디션 꼭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